자, 이 교시에 배워야 될 글자는요, 초해라는 글자니 식혀할 때 쓰는 글자죠. 초해. 그 옛날 서당에서요. 옛날 서당에서 학동들의 한자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 초해자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식혀하고 식혀가 서로 다르거든요. 이때 해자는 요 글자를 쓰고 요때 해자를 쓰는 글자는 바로 요 글자인데요. 요 글자인데 요 두 글자를 놓고 옛날 서당에서 학동들의 한자 실력을 테스트를 했대요. 두 개를 구분할 줄 아느냐거든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요 두 글자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 아느냐를 놓고 한자 선생님이 제대로 된 한자 선생님이 아니냐를 또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학동들의 한자 실력을 요 두 글자를 놓고 테스트했다고 했는데 오늘날에 한자 선생님들이 요 두 글자를 놓고 제대로 설명하는지 아는지를 놓고 제대로 된 선생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서 이 두 글자가 제대로 된 한자 선생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지 제대로 이 글자를 가르칠 수 있냐 이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려고 치면 분석을 해보면요. 요 글자를 분석해보면은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요 글자인데 이렇게 써서 분석해보면 이게 잘못된 분석이 돼. 왜 그러냐? 이 글자가 사실은 정자가 이 글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다시피 지금 요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쓰는데 이미 우리가 벌써 배워서 할 때 요 글자고 요 글자는 엄밀히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엄밀히 달라요. 요 글자는 무슨 자라고 했어요? 깃발. 그렇죠. 깃발유라는 글자죠. 이건 무슨 자죠? 그렇죠. 거꾸로 떠내려갈 돌자라고 했죠. 서로 다른 글자예요. 요 글자가 깃발인데 한자에서 깃발을 나타내는 글자가 깃발언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이 깃발은 이 깃발 모양에서 나온 글자죠. 깃발 모양에서 나온. 그래서 요 글자에다가 그 기자를 쓰면은 그 기자가 음역화를 하면서 요 글자에서 깃발 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례족자에서도 볼 수 있죠. 깃발 아래 무기를 들고 뭉친 최소의 전투단위와 관련돼 있죠. 계례족자에서도. 요 글자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돼요. 깃발 글자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다가 요 글자를 써서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요 깃발 글자가 이렇게 쓰이는 말이 멸류관이. 멸류관인데 멸류관이 왜 요 글자를 쓰냐면 멸류관이 깃발이 없잖아요. 깃발이 발이라는 건 가늘고 길다랗게 늘어진 걸 말하잖아요. 나면발, 면발을 할 때 쓰는 글자. 멸류관이 요렇게 구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어디 중국집 같은 데 가면은 문 앞에다가 저리다 구슬이 이렇게 쭉 있으면 발이 들여졌다고 그러잖아요. 발. 이게 발을 들여져 있잖아요. 이게 발. 이게 제우는 9개로 천자는 12줄로 이렇게 쭉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줄도 격식이 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멸류관에 요 열자를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또는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서 구슬처럼 여기에 있던 게 유리예요. 유리. 그래서 유리류자예요. 유리류자라든지 또는 땅속에서 나온 광물질에 붙여지는 부숫자가 뭐라고 있어요? 돌석. 그렇죠. 돌석자예요. 돌석. 땅속에서 나온 광물질. 규소규자라든지 초석촉자라든지 명반반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은 다
광물질 관리 돌석자를 붙여 쓴단 말이에요. 그 이렇게 쓰면 그래서 유황유자가 돼. 유황유자. 거기에 유추가 돼가지고 물이 달라붙어도 이걸 허리라고 하는데 허리는 이게 정자가 아니에요. 요 글자를 써줘야 돼요. 허리를 유자는 깃발 유자하고 상관없어요. 아이 나올 돌자를 써줘야 돼 사실은. 그런데 이런 글자의 음에 유추가 돼서 이것도 그냥 유라고 한 것뿐인데 물이 흐르는 상황에서 허리를 유자예요. 근데 허리를 유자에 사용되는 글자는 거꾸로 떠내갈 글자를 써줘야 된다면 그 글자를 써줘야 돼 이게요. 그래서 초해자 제대로 설명을 하면은 정확히 설명을 하면은 정확한 글자를 놓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서 설명하면 안 돼. 초해자 제대로 된 한자 선생이라면 초해자 지금 책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요거 정확한 글자는 요 글자입니다. 이렇게 놓고 다교자하고 거꾸로 떠내갈 자가 그림명자가 합쳐 있다고 해야지 다교자하고 깃발 유자를 쓰면 안 된다고요. 이 다교자는 술병만 해도 술이라는 게 발효시키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효된 음식에 달라붙은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발효된다는 의미가 관련이 돼 있어요. 유동식이다 이거 흐르는 수에 있도록 되어 있는 죽 같은 거, 술 같은 것을 갖다가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발효시키면 그게 뭐가 돼요? 막걸리 오래 두면은 죽 오래되면은 뭐가 돼요? 초가 돼요 초. 그래서 초를 뜻한 글자예요. 이게 걔는 약속된 의미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초의 자를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다음 여기의 자죠. 그다음 여기 이거 초의 자라고 써. 이거 젓갈의 자지. 이거 똑같은 뜻으로 갖다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젓갈의 자예요. 누가 왜 지적을 안 했어 또? 네? 잘못 썼으면 지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젓갈의 자예요. 젓갈의 자도 제대로 설명하는데 그럼 젓갈의 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두 개를 제대로 설명해야 제대로 된 한자선이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젓갈의 자는 다교자하고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무슨 자예요? 오르는 자 아니에요? 오르는 자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가 이렇게 합쳐졌다고 이렇게 쓰면 이것도 이제 분석은 이것도 틀려. 우리 선생님이 한 번이 고개를 저었는데 어디가 틀렸길래 고개를 저었을까? 그렇죠. 오르는 자가 아니야. 알고 계시네 우리 선생님. 그것이 형태. 오르는 자가 아니야. 오르는 자 이걸 우자로 본다고 치면요. 우자로 본다고 치면 이게 손에다가 입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이걸 입구자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입구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뭐예요? 요 글자의 이체자가 이 글자예요. 요 글자. 요 글자 이체자. 여기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 글자 대신에 지금 다른 것이 바로 이거이잖아요 지금. 요거 들어가 있는데 요거 뭐예요 지금? 그렇죠. 고기 육자가 되는 육달을. 선생님 요렇게 써 있는 글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육달을 고기 육이라고 하지 말고 육달을. 육달이 들어가 있어요. 육달을. 이게 입이 아니고 고기예요. 고기. 근데 고기 육자가 옛날 최초에 고기 육자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초생달에서 나온 전역석자하고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그대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고기의 덩어리에 단면을 갖다 빼는데 단면의 두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핵이 하나 더 추가되고 그게 유리한 형태로 바뀌면서 어느 날에 고기 육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최초의 글자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기 덩어리가 두 개가 겹쳐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마늘따자잖아요. 마늘따자예요. 마늘따자 이것이 고깃덩어리예요 지금. 여기에 요것이 지금 고깃덩어리를 갖다 네모나게 피우는 거예요 지금. 손에 고깃덩어리를 들고 있는 게 우리가 초라는 것은 아까면서 죽이라든지 술로 담는다고 했잖아요. 젓갈은 뭘로 담으면 고기로 담아요 고기. 이게 손에 고깃덩어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손에 고깃덩어리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발효시킨 것이 젓갈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자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 같으면 이게 옳은 글자로 바꿔버리는 상황이야. 그 사람은 고기육자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마늘 딸자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 초는 죽이나 술로 만들고 젓갈은 옛날에는 인육으로도 만들었어. 인육 고기를 젓갈을 인육. 논어에 전에 저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로가 죽었는데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걸 젓갈로 남겼다는 얘기를 듣고 공자가 집에 있는 젓갈 다 없애버렸다고 안 그래요. 고기를 담다가 인육으로 담았는데 이제 오늘날은 주로 이제 바다 생선으로 담는데 그 무슨 식혜라고 해야죠. 바다 생선 가운데 그렇죠. 가자미. 아 큰일났다. 계속 머릿속에서 돌아왔는데 가자미 또 생각이 나네. 가자미 있는 걸로 담아서 가자미 식혜 힐 때 쓰는 해자인데요 지금 이게. 근데 교수님 그때 그제 공자 자로가 저게 그 네. 젓갈로 담갔다 근데 그거는 먹으려고 담근 게 아니라 네. 그냥 부패하지 말라고 그냥 소금처럼. 그게 공자의 연맥이라고 그거 그 상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거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합시다. 하여튼간 예. 담가서 먹었다고? 아 그런 그 했다고. 젓갈 담갔잖아. 공주 자기 딸 다쳤더니 못생긴 다쳤다고 젓갈 사먹었어. 이거 죽이는 소금까지 먹은 건 아닌 거죠? 기록에 의하면 먹기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간 네. 상나라 마지막 주 하은주에 아니 상나라의 마지막이 그 주왕. 거랑이 아 상나라 주왕이지. 주왕이야. 그 주왕이 자기 그 껑거리 건. 껑거리 삼공 중에 한 사람이 딸 맞췄다고 젓갈 삼고 하나는 밥에다 또 죽이고 삶아 죽이고 하나는 저 한숨만 쉬었다고 요리를 집어넣잖아. 그게 문화 주는. 아 그래 맞아. 그때도. 어서오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그때 기록이. 축하드려요. 맞아요. 그때 조항과도 관련해 가지고 저 인육을 젓갈로 담은 거 상황이 있다 참. 어쨌든간에 제 말에 주목하세요. 자 그런 얘기들은 좀 쉬는 시간 좀 더 흐리로고요. 요 글자가 옳은 글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이제 드러났어요. 이참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사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금해서 설명을 해요. 또 거기다 추가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초해자하고요, 여의해자하고 젓갈해자, 아이해자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어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한자 선생이다 이거예요. 학생들한테 너 이거 하냐 물어봐가지고 한자 실력 테스트 것만으로 써볼 일이 아니다 이거죠. 제 얘기는. 자 초해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없네요. 그래서 공예장 팽의 제24장의 모든 문장 속에 한자가 다 끝났어요. 자 거기 문장 간단히 살펴보는데요. 작게서 말씀하셨다 자왈 거기 미생고라는 사람이 나와. 미생고라는 사람이 저 노나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공자의 주변의 인물인 것만큼 분명한데 누군지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거 문장도 짭잖아요. 누가 미생고를 곧다고 이르는가. 공자가 이렇게 말하면서요. 어떤 이가 초를 빌리려고 하자 그 이웃에게 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풀려놨네요. 자 그렇다고 알아두시고 자 공예장 제25장에 왼자자 살펴보도록 해요. 자 왼자자 이 글자도 앞서서 한번 설명 같은데 빨리 설명을 해보면요. 이 글자가 두 개의 다소로 나눠 있어요. 이것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장인공자가 달려붙은데 이것의 형태는 무슨 자를 변형시켜놨어요? 그렇죠. 왼손 자자를 변형시켜놓은 거예요. 자 사람의 오른손이요. 지금 보드마커를 제가 오른손인데 오른손이요. 오른손에서 정형화된 글자가 무슨 자라고요? 또자예요. 또자. 이게 오른손을 나타내는 오른손 우자인데 오른손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또란 뜻으로 더 많이 써서 또라가 됐죠. 이게 오른손을 뜻하는 글자인데 꼬대라면서 오른손이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많이 쓰이다 보니까 또자가 돼서 오늘날 또 오고 있는 글자고 반대의 왼손이요. 왼손을 나타내는 글자는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거기서 정형화된 글자가 바로 왼손자자예요. 왼손자자인데 한자 사전에는 요 글자하고 요 글자를 구분하지 못한 사전들이 있어요. 가끔하다 보면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왼손자라고 표기는 적도 있고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쌍날체라고 표기는 사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무조건 사전만 몇 개 쓴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쌍날체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사람도 있어. 사전에 그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네. 그거 쌍날처럼 이거 왼손자가 이거 쌍날철이라는 글자죠. 이게 본잎이고 쌍이 떡잎을 갖다 이렇게 펴는 거 이렇게 빤빤. 그게 이게 두 개가 쓰면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사람들이 후대에 오면서 심리적인 상황을 고르다니까 보기 좋게 쓰려는 욕구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반듯반듯한 게 두 개가 너무 밋밋해 보이니까 하나를 옆으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 왼손자로 쓰고 있어서 이게 쌍날철자예요. 쌍날철자. 죄송합니다. 혹시 5916 차량 있으실까요? 아니 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쌍날철자하고 왼손자자를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 형태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형화시켜서 이게 하나의 문자가 됐는데 요 형태를 갖다가 요 형태 이전에요. 요 형태 이전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는데 여기 장인공자가 달라붙는데 요 획을 반드시 펼치고 요 획을 반드시 이렇게 펼치고 그 다음에 이게 장인공자 쓴 글자가 바로 이 글자란 말이에요. 이게 왼손자자의 변형된 형태예요. 왼손자자. 장인공 도구, 장의사인 도구 관련되는데 이 도구를 들고 어떤 물건을 도구라는 것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돕다는 뜻의 글자에 돕다는 뜻이에요. 도울 자라는 글자야. 요 글자가 왼손자자가 왼손에서 왼쪽이란 뜻이 나와요. 왼이란 뜻이 나오는데 이게 왼손이란 뜻으로 써요. 왼을 나타내는 글자를 갖다가 요 글자를 뺏어다 쓴 거예요 지금. 이게 왼손을 뜻하기도 하고 왼쪽을 뜻하기도 하는 글자인데 호대로면서 왼쪽을 뜻하는 글자를 새롭게 만들었을 필요성이 있는데 새롭게 만들지 않고 이게 도울 자자를 뺏어다가 왼 자자로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뺏겼잖아. 도울 자자가 이 도구를 들고 도구로 도구가 물건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도울 자자인데 자기 뜻을 뺏기니까 그래 그러면 너 왼자로 쓰라 이거야. 나는 더 큰 집 짓고 산다.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뭐예요? 인변을 한 번 더 붙여서 새롭게 도울 자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도울 자자. 그러니까 오르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는 자도 이게 오른손을 뜻하기도 하고 오른쪽을 뜻하기도 하는 글자인데 후대하면서 이렇게 오른손이요. 요거요. 그다음 입으로 도와주는 말 같은 거 하는데 옆에서 도움의 말을 주는 상황인데 이게 또 도울 자예요 원래. 여기서 정의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지금? 이게 도울 자예요. 근데 오른자로 쓰이다 보니까 도울 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인변 달라붙은 것처럼 여기도 인변을 이렇게 달라붙여서 이게 도울 자가 되는 게 도울 자. 하느님이 보우하사 할 때 쓰는 보우, 천우신조 할 때 쓰는 우. 그러니까 제대로 글자를 설명을 하면은 왼자자가 오늘날 요건 부수자고 요건 자 많이 쓰는데 요거 제대로 설명하고 요거 세 개가 다 연결돼서 설명해 줘야 돼 지금. 어디 현재 교육 현장에 가가지고 왼자자 설명을 하면은 왼손자자하고 도울자자 같이 연계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오른자도 마찬가지로 또자하고 도울자하고 연계해서 설명해 줘야 돼. 근데 이게 연결하지 않고 이거 엉터리로 그냥 이것만 써서 그냥 설명하거든. 이거 뭐 어떻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치면 당연히 왼손자자하고 도울자자가 포함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이런 글자를 설명하고 이 글자만 놓고 설명하지? 그 인터넷 같은데 왼자자 설명하는 사람들 보시네. 그거 다 엉터리들이 하고 엉터리들. 그래놓고 뭐 자기가 뭐 가르치는 한자가 무슨 특별한 비법이냐 그렇게. 이건 이제 보좌관 할 때 쓴 글자고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짭짤한 것이 좌반이에요. 좌반. 고등어. 그 자반 고등어가 자반 고등어의 자반이 좌반에서 나왔어요. 옛날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옛날에는 산간 지역에서 저 생선 맛보기가 힘들었어요. 생선이 금방 상하니까. 그러니까 포항 같은 데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소금이나 절여 생선이 안 썩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잖아.
그렇죠. 염장 지르는 방법이 있고 말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혼종하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소금을 질러서 그래가지고 지기다 지고 안도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절여지는 것이 우리가 먹는 오늘날의 자반이야. 그 자반거든요. 딱 그 정도에서 절여지는 것이. 그 자반이 이렇게 오늘 쓰고 있는 그때 쓰이는 자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자가 지금 퇴출을 하자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이게 한자가 왜 퇴출이 되냐는 소리가 나오냐 이거예요. 교육에서 한자를 가르치다니 한자만 놓고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자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화적 배경이 국어도 관련돼 있고 영어도 관련돼 있고 과학도 관련돼 있고 수학도 관련돼 있고 온갖 과목도 관련돼 있는데 그걸 설명해가면서 한자를 교육하면은 한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퇴출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한자만 삐끔히 설명하고 말아버려. 그것도 제대로 설명도 안 오고. 그러니 한자를 위해서 뭐냐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자 교육의 퇴출 소리는 한자 가르친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지금. 누구도 아니야. 한자를 가르친 사람이 오늘날 한자 교육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라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성도 없이 무조건 한자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왼자자 오른자 필순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 필순 물어보는데 왼자자 아까면서 이게 왼손에다가 도구가 있고 이건 오른손에다가 입이 달라붙는데 이 손가락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표현했어요. 손가락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는 여기가 돼요. 여기는 손가락 되는 부분 여기인데 여기는 여기가. 그래서 왼자자는 이걸 먼저 쓰고 오른자는 이걸 먼저 쓰는 거야. 이게 똑같은 모양이라도 오늘 똑같은 모양이라도. 근데 이런 것조차도 설명을 못 하더라니까. 고등학교 한문생한테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너 왼자 오른자에 첫 번째 두 번째 모양이 똑같은데 왜 필순이 다르냐? 필순이 왜 다른지 아느냐 물어봤어요. 술자리에서 고등학교 한문생한테 한 30년 전에 설명 못해요. 왜 뭐 설명 못하겠어요? 무조건 글자만 쓰고 외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옛날 고문자를 모르는 거야. 고문자를.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자, 왼자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언덕글자예요. 이 언덕글자는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피를 해야 될 글자라는 거죠. 뭐 한학 공부하신 분들한테는요. 피, 왜? 공자 이름에 쓰이는 글자이기 때문에요. 공자 이름 공부 아니에요? 자, 언덕인데 산보다 작은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언덕글자. 산보다 작은 언덕인데 산을 나타내는 글자는 뭐 옛날 글자를 뭐 산등성에 뭐 여러 개 이렇게 있기도 했지만 호전하면서 정용화될 때는 이렇게 세 개로만 이렇게 표현하고요. 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이나 점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선으로만 이렇게 표현해서 몇 선자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몇 선자가 있는데 요것보다 작게 표현을 하면 산등성이를 어떻게 돼? 두 개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정형화된 글자가 바로 여기서 정형화된 글자가 바로 이 언덕글자예요. 언덕글자. 여기서 여기서 조금 쉬웠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뭐 소전의 형태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또 더 이게 더 나중에 더 변형돼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허자 같은데 빌허자를 이렇게 쓸 때 이게 언덕글자에 이게 변형된 형태가 달라붙은 거야. 이 글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언덕글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내냐 이게 언덕글자거든. 그리고 이 큰 산에 작은 산을 이렇게 겹쳐놨어. 그럼 더 큰 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진 글자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쓴 글자가 큰 산 학자가 되는 거 아니야? 관악산, 설악산을 때 쓰는 학자. 물론 이 글자를 형성자로 바꿔서 뭐이죠? 감옥을 때 쓰는 글자. 이렇게요. 이렇게도 쓰지만요. 형성자로 바꿔서 이렇게. 근데 조금 전에 피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유명한 대구 지명과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구의 한학자들이 대구를 갖다가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피의에서 이거 쓰지 말고 상소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나라님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피의를 해서 이렇게요. 고급자가 변환된 우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명에 쓰이는 글자라서 땅 이름구라고 하는데 땅 이름구에서 피의가 되는 글자가 아니고 흡도자를 붙여서 이렇게 새로 언덕글자가 이렇게 이 글자를 피의에서 만들어진 거지. 저희 집안의 중시조가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려 시대 때 제주도 현가무시고 이분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도가 돌이 많잖아.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 많고 많은 아가씨도 많지요. 돌 현무암 농토에 막 돌들이 많으니까 이쪽 집이 이쪽으로 던져놓고 이쪽 집이 이쪽으로 던져놓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돌을 맡기니까 이분이 던져놓지 말고 가운데다 쌓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흥룡말리 제주도 그 돌담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이분에 의해서 이 제주도 돌문화의 은인이 되신 분이에요. 저희 집은 중시조거든. 자랑스럽게 생각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요 글자가요. 피에 대해서 이렇게도 쓰인다는 사실 알고 이런 글자 구성에도 도움을 주는 상황이에요. 자, 언덕글자인데 전부 다 작게 표현해서 이런 글자다 이거예요. 자, 언덕글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밝을 명자예요. 밝을 명자는 이체자가 있는데 이체자를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도 표현됐던 글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초승달을 이렇게 이게 창문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창으로 달빛이 밝게 비치는 모양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오늘날은 낮에는 해가 세상을 밝히고 밤에는 달이 밝히니까 해와 달을 표현해가지고 밝은 명자예요. 1월 오봉도 같은데 보면은 1월 오봉도 보면 오봉이 1월 5학도 오봉도가 이게 산이 5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 한쪽에 달이 있고 한쪽에 해가 있고. 자, 밝을 명자인데 이게 여기에 오늘 밝을 경이라고 하는 글자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쓰면 밝을 경. 이 간혹가다 이걸 이름으로 쓰신 분도 계시더만. 이것도 하나의 문자예요. 밝을 경자를 쓰기도 하지만 오늘날 주로 이제 날이 세상을 밝혀주는 날일자를 쓴다 이게. 자, 이미 잘 알고 계신 글자인데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로 써요. 맹살명자가 있어요. 맹살명자. 명이 맹이 되면서 그릇 속에다가 이게 맹살명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피할자로. 그릇 속에 이제 담긴 피를 갖다가 옛날에는 제후들끼리 명약 같은 걸 메우고 그럴 때 희석물에 피를 대가지고 귀에서 피를 대가지고 손 나눠 마셨어요. 명세를 다지기 위해서 피로써 명세를 다지는 거죠. 그래서 피혈자를 써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이제 오늘날 피혈자 없이 그릇 명자만 쓰고 있는데 그릇 속에 피를 갖다가 마시면서 서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맹세할 명자예요. 지금. 그릇 명자가 어떻게 해서 맹시하다가 된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밝을 명자가 음이 맹이 되면서 그릇 속에 그냥 그릇만 있지만 오늘날 그릇 명자만 쓰고 있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게 피혈자잖아요. 피 같은 걸 마시면서 서로 맹세를 할 때 맹세를 서로 맺었다니까요. 제후들끼리. 자, 요게 밝을 명자가 맹이 되는데 이렇게 써서도 이것도 밝을 명자가 맹이 돼요. 맹. 그래서 초도가 달라붙어가지고 식물에 막 싹이 움트는 식물의 초목의 싹을 갖다가 표현했어요. 초목의 싹이 막 움트는 시기를 갖다가 맹학이라고 하잖아요. 맹학이 을티스 맹자예요. 요즘 아이들이 어휘력이 엄청나게 없어요. 그리고 어휘 똑같은 게 편의점이라고 써야 될 걸 편의점 이렇게 쓴다. 편의점 이렇게. 뭐 책 같은 걸 많이 못 읽으니 편의점의 의자를 갖다가 마땅한 의자를 써야된지를 모르고 하여튼간 참 문제라니까 문제. 이 맹하게 이런 말들을
알고 있어야 될 말로 인데 옛날 사람들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명학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요즘에 명학이 그럼 명학이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자를 해야 되는데 한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냥 이 한자를 교육자들은 뭐예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교육적인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한자 선생님들이 거의 99%가 돈벌이 인간들이야. 돈 버는 수단으로 한자를 이용을 하고 자기가 너무 배우는 사람보다 먼저 한자를 아는 것뿐이지 한자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한자 가르친다고 하고 있고 인터넷 들어가서 한자 가르치는 사람들 들여다보라니까요. 참 엉망.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나와서 거기서 설명하고 자빠져가지고 정확히 설명이라고 하면 그런다고 치지만 엉망으로 설명하면서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숨길릭자예요. 숨길릭자. 지금 제가 이거 쓰면서 이거 확인 한번 했어야 되는데 싶은 상황인데 이게 숨길릭자가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것이 지금 잘못 이게 정확히 써야 되면 이렇게 한번 써야 될 거 이렇게요? 약간 튀어나오게? 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게 상자방으로 봐야 되고 이 같은 약자예요. 이렇게 썼을 때는 이걸 감출해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감출해자가 부수에도 속을 거예요.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 글자 부수가 뭐인지 숨길자 부수가 뭐인지 상자방자가 아니고 감출해라는 글자일걸요. 이게 상자방이고 오늘날 사람들이 구분을 안고 써. 한자를 대충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구분하지 않고 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배워서 글자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글자도 정확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감출해라는 글자예요. 감출해. 감출해자로 써야 될 거예요. 이게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07년도인가 뭐 교육인적자부에서 뭐 고시를 해가지고 10글자만 고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런 걸 건들지를 못한, 건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한테 오면 제가 무료라도 다 1800자 제대로 다 고쳐줄 수 있는데 문의가 안 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써놓고 설명은 상자방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상자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게 상자의 형태를 갖다가 표현했고 이것은 이게 뭔가 파내고 예언하고 그 덮개를 씌우는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다 이 뜻이에요. 이게 상자 형태고 이렇게 된 상자 옆으로 눕혔다고 생각하는데 상자 형태고 이거 좀 튀어나온 것은 이게 덮어 씌운 형태의 예언한 부분의 위에다가 뭔가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감춘다 이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어. 상자방자하고 감출자가 차이가 있는데 오늘날 부수를 현장에서 교육은 한자 선생님들조차도 부수자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상자방자하고 감출자 이렇게 써놓고 이거 뭐냐고 물으면 몰라. 이렇게 써놓고 이거 뭐냐고 몰라. 그걸 모르는데 뭐 그 사람들이 구분해서 써서 가르치겠어? 자, 이 잘못된 글자 말고 이 제대로 글자를 써놓고 나서요. 자, 그러고 나서 한마디 써야죠.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한자 가르치는 선생님들 좀 많이 하는 게 저 부수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합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의견을 그것은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또 거기서 합의점이 나와가지고 결정이 된 뒤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그 이전이잖아 지금. 그렇지. 그 이전이니까 구분을 해야 되지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이게 부수자가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합쳐야 될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저한테 문의를 하면 제가 214글 정도 어떻게 합쳐 이게 아니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교부를 건의를 하죠. 스스로 자자하고 포비자를 못 든다고 따로 부수자로 해놓냐고 지금. 여기다가 다 집어입으면 될 것 같다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많죠. 뭐 이런 것들 많아. 찾아보면은. 예, 아니 향기향자 이런 글자들 못 든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벼가자에다 집어입으면 될 것 같다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제가 좀 더 사회적으로 이쪽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이런 것도 논문 써가지고 싹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발표하면 좋은데 근데 그 우리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학자 연구에서 해야지 어디서 그렇죠. 우리 다른 학자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지. 그 깍지길 저 절구부자도 깍길 국하고 그 구분을 부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쪼개야 되는데 이제 그거 쪼개면 더 복잡해지잖아. 합치다 보는 상황에서. 근데 그대로 주는 건 날 수도 있어. 그건 저는 또 이상해. 그들은 인정인데 한나의 부수사일인데 아까면서 이게 저 손발자국 공짜가 20입자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쓰임이 맞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람대로 주는 거였지. 쪼개면 또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합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쪼개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점이 있다 이게. 뭐 그런 것들은 좀 견해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지금 이 수업에서 그걸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자, 그건 별도로 얘기하자고요 나중에요. 술자석 같은 데서요. 자, 요글자 숨길자 지금 설명드리는데 예, 감출의자하고 요글자가 같을약이라는 글자인데 같을약자가요. 옛날 글자가 이렇게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상태에서요. 머리가 산발이 된 상태에 두 손을 들어서 순종을 높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가 손을 들고 있는 상태가 어떤 형태예요? 항복은 상태예요. 항복. 그렇죠. 복종하다 의미는 우리가 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도 내 손에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손바닥을 이렇게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나한테 복종하고 있다는데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산발이 된 상태라니까요. 원래 이 글자의 옛날 같을약자 옛날 글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표현되다가 금문에 와서 이렇게 복종을 두 손을 들어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잘 따르겠습니다고 입으로 만약에 당신은 말과 똑같게 행동하고 있다 그거죠. 아니? 대답은 말로서 대답하는 거예요. 상대 지배자한테 잘 따르겠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답한다는 뜻의 글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대답을 이거 낙으로 바뀌는데 대답을 낙자. 이게 대답한다는 뜻이 있는 글자예요. 입으로 대답하는데 입구자 대신에 말씀 글자 붙인 것 뿐이야. 동일한 자숙가인데 입구자를 대체할 말씀 글자로 바꿔서 그리고 말과 같게 행동한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 계진 두 손을 들어서 손정원 사람이 여자인데 그래서 계진 여자하고 이 똑같은 입구자를 이게 또 같은 여자다 이것도 자행형성이 이것과 같은 글자로 저는 봐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만약 그런 뜻이 있는 거야. 이것도 만약의 뜻이 있고 이것도 만약의 뜻이 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소전해서 이 형태를 소전해서 이렇게 펴냈어. 이런 식으로 풀려다 보니까 이게 초두자로 바뀐 거야. 이게 두 머리 산발은 머리하고 손 하나를 갖다가 초두자로 바뀌고 나머지 손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오른글자처럼 쓴 상태에서 이 글자를 그대로 남겨놓는데 거기서 이렇게 정리를 시켜놓으니까 이거 마치 풀러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문자에서도 이거 풀로 보고 있다 이거 풀. 이거 오른손으로 보고 이걸 두 글자로 봐가지고 두 글자로 풀이를 했어요 설문자에서도. 그래놓고 뭐 이제 나무를 가리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엉뚱한 설명을 해놨어요. 태채야라고 해가지고 가릴 태자에다가 나물 채자를 써서 이 글자 풀이를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뭐 나물과 관련된 글자처럼 잘못 풀이를 했는데 사실은 3번은 여자가 두 손을 들고 순종에 말을 하고 있는 거 입으로. 당신이 명령과 똑같게 행동하고 있다 그 얘기야. 거기서 같다는 뜻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답한다는 뜻의 글자 다시 말씀 글자를 붙인 거이고. 자, 요 글자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170번에서 앞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글자예요. 자, 이렇게 오고 나니까 숨길 입자
하고 나니까요. 공예작품 제27장에 문장 속의 모든 한자가 다 설명이 되어졌네요. 문장이요. 문장 살펴보는데 뭐 간단히 읽어보죠.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세요. 이미 한자 자체는 다 했으니까요. 여기서 교원영색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교원영색. 공작 기계에서 말씀하셨어요. 교원영색. 꾸미는 말과 좋게 하는 얼굴빛이다 이거죠. 또 거기다가 줄자가 지나치다 그런 뜻인데 지나치게 공손한 것을 갖다가 자구명이라는 사람이야. 자구명이라는 사람이 저 출취자 시절을 썼다는 사람인데요. 네. 공자하고 나이가 비슷하나 공자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분에 대해서도 크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근데 공자가 똑같이 논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 자구명이 부끄러워했다 이거예요. 자구명 치지러니 나 또한 부끄러워한다 이거죠. 온몸을 숙이고서 그 사람과 보타는 것을 자구명도 부끄러워했는데 나 또한 부끄러워한다 그렇게 설명해놨니. 자 그러고 나서 공예장 제26장에 실존한자 살펴보는데요. 그게 얼굴 한자네 이건 얼굴 한자까지 오고 쉬는 시간 갖다 놓을게요. 사람들이 자꾸 편함을 추구해서 그런지 간략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 요글자도 오늘 이렇게 표현된 이렇게 표현돼서 출력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자가 이 글자니까 정자를 넣고 설명해야죠. 얼굴 한자인데 이게 얼굴 아니라고도 하지만 책에 따라서는 사진에 따라서는 낫 안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얼굴과 낫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더라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쓰이는 글자를 갖다 어떤 사람은 얼굴면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면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얼굴과 낫이 서로 같지 않다니까요. 정확히는 후민정음 창제 당시에 조선시대 초기에요. 조선시대 초기에는 얼굴이 낫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 이런 표현을 찾아해보죠. 음악계에 새 얼굴이 등장했다 이거예요. 음악계에 새 얼굴이 등장했다. 그러면 이 얼굴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새 인물 또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 또는 인물인데 원래 얼굴이 사람의 형상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전체적인 형상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여기 얼이라는 것이 일부 어원학자들이 얼이 빠졌다 이 정신이 빠졌다 정신이 들어있는 꼴과 관련돼서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이고 없다 얽어졌다 이거예요. 어떤 형태가 얽어졌다 없다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없다에서 나온 말이고 굴은 꼴 형태 얽어진 꼴이고 전체적인 형상을 갖다 나타내는데 사람의 적용하면은 이게 전체적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조선 초기만 해도 얼굴은 몸의 전체적인 형상을 갖다가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데 거기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나쁘면요, 나쁜. 그렇죠. 얼굴 겉으로도 이목구비가 드러나는 부분. 그래서 의미가 축소된 것뿐이야 이게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정확히 이목구비가 있는 부분을 나타내려면 그래서 이거 얼굴면이라고 하면 남면이 맞는 거예요. 얼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얼굴면이면 안 돼.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낫 아니라고 해야 돼. 낫 왜? 머리 혈자가 들어붙었는데 머리에 관련된 부분이 낫뿐이지 얼굴이 아니야. 전체적인 형성이 아니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게 낫 아니라고 했던 글자예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얼굴의 의미가 축소돼가지고 낫만을 뜻하다 보니까 동의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바꿔서 얼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에 이것도 정확히 하려고 치면 얼굴 안이 아니고 낫 안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낫과 얼굴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자, 분석을 해보면은 선비원자하고 머리열자가 달라붙었어요. 근데 선비원자는 옛날 글자를 보면 그럴 문자하고 언덕한 자하고 이게 활의 형태처럼 보이는 글자가 달라붙었다는 게 근문의 형태에 보면은 요게 굳이 찾아봐야 돼요. 굳이 찾아봐야 이 글자가 나오는데 이게 글 관련돼 있고 활이 무한한데 문무에 능통한 사람 갖다 페이르면서 선비란 뜻이 이루어지고 언덕 한자가 안이 된 거예요. 한이 안이 된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언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말씀 원자가 달면 상말원자가 돼요. 상말원자. 언해을 뜻은 원자. 그렇지만 이것은 안으로 바뀌었어요. 언이 안으로 바뀌면서 머리열자. 머리에서 낫 부분을 나타낸 낫 안자다 이거예요. 근데 토대로 보면서 얼굴의 의미가 축소되면서 낫의 의미를 지니자 얼굴 안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이거예요. 자, 얼굴 한자에 대한 설명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연자는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